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자, 어느덧 다음 주면 또 4월 마지막 한 주가 되더라고요. 이제 올해도 3분의 1이나 지났죠? 참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 아무튼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말인 만큼 한 주 동안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이번 한 주 동안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첫 번째로 SK텔레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코스모신소재, 기아, KB금융, 현대중공업, S오일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각각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SK텔레콤. 자, 이 종목은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 차례 조정이 나왔던 만큼 저는 추세가 살아있는 만큼 외국인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역시나 이번 한 주 동안에 보면 어제는 소폭의 하락에 그쳤고 전반적으로 일주일 동안의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래서 여전히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기관만 약간은 반대되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4월 한 달 동안으로 비교해보면 여전히 외국인이 매수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의 매도세가 짙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만큼 상당히 수급은 견조한 것 같고, 다음 주에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면 이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서 한번 진입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료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통신주로 수급이 몰릴 수가 있고, 또 SK텔레콤을 비롯해서 KT까지 이런 통신주의 새로운 신사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고, 지금은 그런 재료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롭게 종목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바로 포스코홀딩스. 자, 이 종목의 수급을 보면 지난주부터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었는데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이번 주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죠. 그리고 최근에는 기관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차트의 흐름을 보면 지난 11월 달부터 거의 5개월 동안 계속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재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포스코홀딩스가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당초 증권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1분기 실적은 낮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철강석 가격이 급등을 했고 또 1분기에는 철강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실적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시각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까고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었고 1분기의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무려 44%나 급증을 했습니다. 자,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전방산업이 굉장히 호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2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조선주들, 이 조선주 쪽으로 선박 수주가 몰리고 있고 그 때문에 철강 주문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적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키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바로 2분기예요. 2분기에는 지금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하고 포스코홀딩스가 강판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실제로 가격이 인상이 된다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2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 두 기업은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포스코처럼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이 세 업종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의 위치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위치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수급을 보면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 그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번 주에는 기관 쪽에서도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차트를 보더라도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바닥권 내에서 이제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고, 첫 번째로 수급, 그리고 차트의 위치,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위치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철강 관련주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소형주는 지난주부터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자, 그래서 철강 관련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이어서 SK이노베이션하고 S-오일 제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SK이노베이션은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매출 비중을 봤을 때는 2차전지보다는 석유화학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S-오일은 이번 주뿐만 아니라 지난주부터 그리고 지지난주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자, 일단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한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국제유가가 3월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고점에서 약간 내려온 수준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제 마진이 이번 주에 18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관련 통계가 기록된 2000년 이후에 최고치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4달러만 돌파해도 손익분기점으로 인식을 하죠. 그런데 지금 18달러라는 것은 굉장히 크게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S-오일 저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관점을 조금 더 대입해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사실 SK이노베이션보다는 S-오일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SK이노베이션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반도체 업황이 호황을 보일 때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에서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는 반도체하고 가전, 스마트폰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SK하이닉스는 오로지 반도체 사업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SK이노베이션하고 S-오일 같은 시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코스모 신소재, 지금 이 종목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연기금도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매일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차트 흐름을 보면, 자, 직전 박스권 매물대를 다 돌파하고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사실 코스모 신소재는 업황에 대한 재료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재료를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기업은 2차전지 관련주이고 업계 후발주자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미래에셋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목표 주가를 51,000원에서 73,000원까지 최근에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그리고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시점에서는 코스모 신소재를 재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업계의 시각인 것 같고, 그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를 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이 나온 위치에서 저라면 매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난 박스권 매물대 상단까지 한 5만원 초반대 정도 되겠죠? 그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오면 아마도 21선하고도 이격을 많이 좁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구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어도 지금 위치는 다소 부담스럽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아. 최근에 기아의 주가 흐름을 보면 한 차례 저점을 형성하고 꽤나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수급을 보면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그렇지만 이번 주에는 외국인의 매수세도 꾸준히 들어왔었다, 그 점을 알 수가 있고, 그 때문에 매수권 상위 종목에도 기아가 포함이 될 수가 있었죠. 자, 일단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차까지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동차 관련주는 제품 가격 상승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포스코가 2분기에 자동차 강판 가격의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실제로 강판 가격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는 업계에서 톤당 15만원으로 인상을 잠정 합의했다 라는 언급도 있죠. 그럼 강판 가격이 상승하면 그 인상된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 3월달까지는 전쟁 이슈 때문에 대외 변수가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다면 이제는 자동차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자동차에 쓰여지는 부품들, 그 부품 원가가 피크를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의견들이 꾸준히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긍정적인 재료, 기아를 보시면 3월 중순이었죠. 이때 저점을 형성하고 한 차례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현대차는 사실 기아보다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은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저점을 형성하고 이렇게 한 차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KB금융. 사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상승이 나고 있는데 저는 딱히 그렇게 매력적인 업종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흐름 자체도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이 되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주가에 녹아들었다고 생각이 되는 만큼 여기서 얼마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외국인의 수급을 보더라도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도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주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난주에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조선주들, 현대중공업 이 종목은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큰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종목은 5월달에 MSCI 편입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은 거의 99%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편입이 되면 그 기대감의 상승이 나왔던 매물들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선제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전방산업의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올해는 정말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매수 관점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같은 조선주라고 해도 어떤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종목마다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면서 종목들을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에는 현대중공업하고 여기 현대미포조선 이 두 종목이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졌죠. 다만 주가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이탈하지 않은 만큼 단기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번 다음 주에 수급과 움직임을 체크해 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외국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바로 이어서 기관을 볼게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기아, SK하이닉스, 삼성전기, SK, 신한지주, SK이노베이션,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죠. 여기서 외국인하고 겹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삼성전기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신한지주는 앞선 KB금융 이 종목과 연결을 지어서 보시고요. 또 현대차는 제가 기아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삼성전기를 말씀을 드려보면 자, 삼성전기는 지난주에 수요일부터네요. 기관에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험, 투심, 연기금, 사모펀드 본격적으로 수요일부터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트의 흐름을 보더라도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기만의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삼성전기의 반도체 패키지 입판이 처음으로 애플에 공급이 된다 그런 기사가 나왔었고 그 때문에 한 차례 수요일날 강한 급등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저희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면 분명히 이런 이슈는 정말 좋은 이슈 중에 하나이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삼성전기의 본업을 한번 따져보면 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도 분명히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첫 번째가 MLCC거든요. 그런데 이 MLCC는 반도체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실제로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반도체 업종들하고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의 이슈는 사실 단발적인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정말로 이 종목이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야 되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종목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다소 아쉬운 의견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기관의 수급이 지금 3일 연속으로 들어왔던 만큼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다음 주에도 투자해볼 수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부디 다음 주에는 시장이 조금 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으로 4월 한 달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